지금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디스토피아 문학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감시, 억압, 그리고 기억조차 조작당하는 세계의 소설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되묻게 만드는 강력한 질문이 됩니다. 지금부터 1984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빅브라더는 당신을 보고 있다. 이 소설의 첫 문장부터 우리는 낯선 불쾌감과 마주하게 됩니다. 4월의 어느 밝은 추운 날, 시계는 열쇠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마저 뒤틀린 이 세계에서 주인공 윈스턴은 감시 카메라 아래 존재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리와 건물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죠. 이 문장은 단지 한 나라의 감시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적 공간이 완전히 제거된 사회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빅브라더라는 상징 아래 살아갑니다. 그는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모두는 그 앞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시당하는 존재는 과연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감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무서운 것은 그 감시를 내면한 인간의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생활이라는 단어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 사회. 한 개인의 표정, 눈빛, 말투 하나까지도 체제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상범이 됩니다. 1984의 시작은 단순한 디스토피아 설정이 아닙니다. 그건 무기력한 수능을 일상으로 받아들인 인간의 몰락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진실부, 평화부, 사랑부, 풍요부 말의 반전 1984의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점 중 하나는 모든 기관의 이름이 그 기능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진실부는 거짓을 조작하고 평화부는 전쟁을 주도하며 사랑부는 고문을 행하고 풍요부는 결핍을 생산합니다. 이 말의 반전은 단순한 풍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어가 곧 사고를 규정짓는 도구라는 오웰의 통찰입니다. 언어가 뒤틀리면 그 사회의 진실도 도덕도 현실 자체도 왜곡됩니다. 말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는 인간에게 있어 언어를 통제한다는 건 사고 자체를 장악하는 일입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이 모순된 표현은 단지 체제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건 시민들이 스스로 반복하며 외우고 결국은 진심으로 믿게 되는 이중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이 구조에서 말의 진실이 사라질 때 얼마나 쉽게 인간은 진실을 잃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계는 거짓을 진실로, 억압을 평화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완벽한 감옥인 셈입니다. 위대한 형제와 이중사고의 세계 빅브라더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모든 인간을 조종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중사고 더 벌싱크가 있습니다. 이중사고란 모순된 두 개념을 동시에 믿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믿고 억압을 받으면서도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한 상태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게 만드는 현실의 왜곡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의 재구성입니다. 당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원칙도 이중사고의 일환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이 말처럼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조차 당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마저 믿지 못하는 사회에 이보다 더 강력한 통제는 없습니다. 윈스턴은 이 모순된 구조에 대해 어렴풋이 의심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 자체를 표현할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중사고는 결국 개인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독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마저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할 수 있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윈스턴의 일기 내부 반역의 시작 1984의 진짜 이야기는 윈스턴이 몰래 숨겨둔 노트를 꺼내 쓰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는 텔레스크린의 사각지대를 찾아 숨어든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한 줄을 적는다. 빅브라더를 타도하라. 이 문장은 윈스턴이 사회에 던진 외침이 아니다. 그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하는 선언이다. 말할 수도 들려줄 수도 없는 이 고백은 그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가 손을 떠는 이유는 자신이 체제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이다. 이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다. 생각을 적는다는 행위, 그것은 기억을 고정시키고 의심을 분명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일기야말로 윈스턴이 스스로에게 아직 자유의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첫 증거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폭탄이다. 1984의 세계에선 생각조차 범죄다. 사상범이라는 말은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기초 언어다. 윈스턴은 그 범주에 발을 들였고 이제 그는 한번 깨어난 눈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 동지 사이메와 시넌 우스피크의 공포 사이메는 진실부의 언어학자이자 시넌 우스피크 사전 편찬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적이며 예리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는 당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윈스턴에게 말한다. 신어의 목적은 말의 폭을 줄이는 것이다. 언어가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든다. 즉 어떤 개념을 말할 수 없게 만든다면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논리다. 이 얼마나 섬뜩한 전략인가? 자유라는 단어가 없어진다면 자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까? 반역, 사랑, 존엄, 기억 이 모든 단어가 사라진다면 그걸 원하는 마음조차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이멘은 언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사라져야 했다.
그는 너무 똑똑했고 그가 가진 통찰은 당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며칠 후 그의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진다. 윈스턴은 충격받지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미 익숙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라져도 이름이 사라져도 기억조차 부정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줄리아와의 첫 접촉 감정에 금지된 싹. 줄리아와의 첫 접촉은 윈스턴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아직 살아있음을 깨우는 순간이다. 줄리아는 반역의 상징처럼 등장한다. 기계적이고 무표정한 얼굴, 사상에 철저히 복종하는 듯한 태도. 하지만 그녀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줄리아는 작은 쪽지 하나를 윈스턴에게 건넨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 한 줄이 윈스턴의 세계를 뒤흔든다. 사랑조차 금지된 사회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반역이다.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윈스턴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 가까움, 따뜻함, 자유, 충동 그 모든 감정들을 되찾는다. 줄리아는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장면은 1984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페이지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장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감정을 혐오하고 사랑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한다. 사랑은 오직 빅브라더에게만 허용된다. 과거는 지워진다. 증거를 소각하는 직업. 윈스턴은 진실부에서 일한다. 그의 업무는 기록을 지우는 일이다. 신문, 방송, 통계, 연설문, 모든 과거의 기록을 당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파기한다. 그는 한때 존재했던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발언을 조작하고 예측이 빗나간 자료를 바꾼다. 이 사회에선 진짜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왜냐하면 당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기억과 기록이 사라지면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과거를 상실한 인간은 현재의 억압조차 정상이라고 믿게 된다. 윈스턴은 이 일을 하며 점점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된다. 그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모든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단순히 미래 사회의 경고가 아니다. 그건 오늘날의 정보 조작과 기억 왜곡, 사실 선택적 수용과 같은 현실 속 조용한 지우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다. 과거가 지워지면 진실도 함께 사라진다. 골목과 상점 그리고 오브라이언의 그림자. 윈스턴은 어느 날 낡은 골목 안에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 발을 들인다. 그곳은 체제의 눈을 피한 유일한 공간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줄리아와 사랑을 나누고 잊힌 노래와 오래된 물건들의 눈물을 흘린다. 이 골목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다. 그건 인간의 기억과 감정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오브라이언의 그림자가 조금씩 들이운다. 그는 처음엔 친절하고 따뜻하며 윈스턴의 생각에 공감하는 듯 보인다. 그는 윈스턴에게 형제단이라는 저항 조직의 존재를 암시하며 그의 반역 의지를 키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게 된다. 오브라이언이 진짜 반역자인지 혹은 감시자이자 함정인지 윈스턴은 알 수 없다. 그는 희망을 믿고 싶어하며 그 믿음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끈다. 1984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된 희망이다. 사랑, 기억,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 1984년의 어두운 세계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틈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 느끼는 사적인 감정 속에 있었다. 줄리아와 윈스턴의 재회는 그 틈을 파고든 작은 혁명이었다. 이 세상에서 감정은 금지되어 있고 사랑은 범죄이며 성욕조차 당의 통제 대상이다. 그런데 그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서로를 원하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줄리아는 단순한 반항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체제에 굴복한 듯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끝내 포기하지 않은 자유를 간직한 존재였다. 그녀의 말은 간결하고 행동은 용감했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그들을 속여. 이 한마디 안에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내부를 지켜왔는지 느껴진다. 줄리아와의 사랑은 윈스턴에게 잊고 있던 감각과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된다. 그들은 숲속 오두막에 몸을 숨긴다. 그곳엔 텔레스크린도 없고 감시도 없다. 나무의 바람소리, 들꽃 냄새, 거짓말하지 않는 햇살,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처음 겪는 자연스러운 삶이었다. 둘은 함께 나뭇잎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를 껴안는다. 말없이 그러나 완전히 인간답게. 오웰은 이 장면을 통해 말한다. 인간성이 살아있는 곳에 진짜 혁명이 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윈스턴과 줄리아는 오브라이언을 만난다. 그는 윈스턴에게 다가와 형제단의 존재를 암시한다. 줄리아는 그를 믿지 않는다. 하지만 윈스턴은 그가 진짜라고 믿고 싶다. 희망을 찾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그를 오브라이언에게 끌리게 만든다. 형제단은 허상이었지만 그 허상이 주는 위안은 현실을 잠시 잊게 했다. 오브라이언은 그들에게 골드스타인의 책을 전한다. 책에는 혁명의 목적, 계급의 유지 구조, 당이 어떻게 인간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무자비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윈스턴은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나는 미쳐있지 않다는 확신을 느낀다. 세상이 그를 고립시켜도 이 책 하나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고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순간은 그에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아를 회복하는 감정적 회복의 순간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책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은 무너진다.
그들이 숨어있던 장소, 그 작고 낭만적이었던 골동품 상점의 방조차 사실은 거대한 감시망의 일부였다. 그들을 잡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고 그 방 안의 거울 뒤에는 텔레스크린이 있었다. 사랑이 피어난 장소는 결국 배신의 서막이 되었고 그들은 감시의 함정에 빠진다. 줄리아는 끌려가며 소리친다. 윈스턴은 움직이지 못한다. 사랑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기억은 끊긴다. 그리고 윈스턴은 고문과 재교육의 상징인 사랑부로 이송된다. 오브라이언이 직접 등장한다. 그가 동지였던 것은 진심이 아니라 윈스턴의 마음을 읽고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다. 1984의 가장 잔인한 점은 단지 고문이나 감시가 아니다. 그건 희망을 가장한 배신이고 사랑을 가장한 파괴이며 기억을 무기로 삼는 체제의 설계다. 줄리아와 윈스턴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공포 앞에서 서로를 배신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성의 회복은 조용히 종말을 맞이한다. 제2부의 마지막은 허상의 혁명, 허상의 형제단, 그리고 허상의 감정이 어떻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무너짐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고 싶어하며 기억하고 싶어하고 자유를 원하는 존재인지 되묻게 된다. 1984 는비극으로 끝나는 사랑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은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감정 하나하나가 가장 빛났던 인간의 순간이기도 하다. 1984 제3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바닥, 정신이 해체되는 그 마지막 경계를 보여준다. 사랑은 배신되고 기억은 조작되고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찢기고 무너지는지를 숨 막힐 만큼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윈스턴은 줄리아와 함께 체포된 뒤 사랑부로 끌려간다. 사랑부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그곳은 철저한 감시, 고문, 그리고 사상의 재구성이 이뤄지는 공포의 장소다. 그를 신문하는 이는 바로 오브라이언이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혁명가가 아니다. 그는 당이 심장부에 있는 사람이며 윈스턴의 마음까지 꿰뚫고 있는 가장 잔인한 재교육자다. 고문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사고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윈스턴은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외친다. 2 더하기 2는 4다.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말한다. 당이 오라고 하면 오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강요가 아니다. 그건 현실의 구조 자체를 당이 지배한다는 선언이다. 당신이 믿고 있던 수학, 과학, 기억, 감정 그 모든 것이 당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끔찍한 고백이다. 이중사고의 강제주입이 시작된다. 이중사고란 두 가지 모순된 믿음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정신의 파열이다. 윈스턴은 처음엔 저항한다. 하지만 고통이 극한으로 몰아치자 그의 믿음은 무너지고 이성은 흐려지며 끝내 그는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연기하게 된다. 문제는 연기가 아니라 그 연기를 반복하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고문은 101호실에서 벌어진다. 그곳은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를 맞이하는 공간이다. 윈스턴에게 그 공포는 쥐다. 그는 당을 배신하지 않고 줄리아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결국 그는 공포 앞에 이렇게 외친다. 줄리아에게 하라고. 제발. 그 여자를. 이 절규는 인간이 가진 마지막 저항의 끈이 공포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줄리아와의 재회는 냉정할 만큼 허무하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101호실에 모두 남기고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도 없고 회한도 없다. 오직 체념만이 남아있다. 이 장면은 정신적 죽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윈스턴은 카페에 앉아있다. 그는 뉴스에서 전해지는 전쟁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감격한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은 공포 그 자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소설의 완전한 패배 선언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꿈꾸었던 남자, 진실을 쓰기 위해 일기를 썼던 남자, 기억을 지키고 싶었던 남자.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당이 바라는 완벽하게 순응한 존재가 되었다. 1984는 이 순간에 독자의 심장을 조용히 누른다. 이 세계에서 인간은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도 연이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우리가 리뷰를 나누는 이유는 단지 비극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사랑이 왜 중요한지, 기억이 왜 소중한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1984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강력한 이유다. 그건 우리를 억누르는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에 대한 침묵하지 않는 예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지 오웰 1984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랑이 금지되고 기억이 조작되고 심지어 생각마저 통제당하는 세계. 그 속에서 인간은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윈스턴의 고백 속에서 사랑이 무너지고 희망이 짓밟히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단 하나의 진실을 붙잡고 버티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억하려는 마음 아닐까요? 오늘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더 단단하고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부자의 서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